우리 컴퓨터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국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이 사는 세상하고 컴퓨터의 모든 걸 관장하는 핵심, 커널이라는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죠. 오늘은 바로 이 국경의 문지기를 통과하려는 한 평범한 요청이 겪게 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평범한 유저랜드에서 출발한 요청 하나가요. 저 철옹성 같은 커널 시타델의 문을 어떻게 통과하고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그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이런 거대한 벽이 처음부터 존재하게 된 걸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딱 보여주네요. 바로 안정성과 보안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쓰는 웹브라우저 하나가 뭔가 실수를 해서 시스템 전체를 그냥 멈춰버리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아주 제한된 앱의 세계와 모든 걸 통제하는 전능한 커널의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앱이 하드웨어에 직접 말을 걸 수가 없다면 도대체 파일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방법은 딱 하나, 유일하게 허가된 공식적인 관문을 통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는 마치 은행 창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행 아무 데나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딱 정해진 창구에 가서 정해진 서류를 내야만 업무를 처리해주죠. 바로 이 원리 덕분에 버그가 있거나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커널이라는 시스템의 금고를 마음대로 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어떻게 커널의 문을 똑똑 두드릴까요? 사실 이 문을 두드리는 기술은요,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옛날에 인트 0x80 방식이 뭔가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 느린 행정 절차였다면요. 현대의 시스콜 명령어는 그냥 하이패스로 쌩 하고 지나가는 전용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부드러운 멀티태스킹, 빠른 반응 속도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중요한 내용 확실히 기억하고 넘어갈까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이 작업을 위해 하드웨어적으로 최적화된 명령어, 시스콜입니다. 와, 이 슬라이드 그림이 정말 재밌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건요, 신분을 아예 바꾸는 프로세스 전환이 아니라 잠시 슈퍼히어로로 변신하는 것 같은 특권 전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그대로인데 커널의 일을 처리하는 그 짧은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막강한 힘을 얻는 거죠. 훨씬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 성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요청이 철옹성 같은 커널 시타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지기는 이 요청을 들고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커널의 문을 두드리기 바로 직전에 애플리케이션은 CPU 안에 있는 렉스라는 작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특정 번호를 하나 적어둬요. 이건 마치 민원 창고에 가기 전에 네, 저는 파일 읽기 요청입니다 하고 서류에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커널은 그 번호를 가지고 자기 내부의 공식 업무 디렉토리, 즉 이 시스템 콜 테이블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정확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거죠. 덕분에 애플리케이션이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없고 딱 정해진 목록에 있는 작업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요청이 접수됐으니 커널이 바로 일을 시작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커널은 사용자 세상에서 온 건 그 무엇도 일단 믿지 않습니다. 마치 국경의 세관원처럼 모든 걸 의심하고 검사하는 아주 엄격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따르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왜 커널이 그냥 평범한 메모리 복사 함수를 쓸 수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사용자가 엉뚱한 주소를 알려줬는데 mcopy를 그냥 썼다간 시스템 전체가 파란 화면을 띄우면서 다운돼 버릴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제작된 copy from user라는 함수는요, 마치 안전한 에어락처럼 작동해서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그냥 이건 문제 있네요 하고 오류 코드만 돌려줍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복사하기 전에 커널은 앱이 건네준 모든 인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혹시 이 포인터가 커널 내부의 비밀스러운 곳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커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검사를 다 통과해도
아주 영리한 공격자는 보안 검사를 하는 그 순간과 실제 작업을 하는 그 찰나의 시간적 틈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마술 같은 공격인데요. 바로 미끼 던지고 바꾸기 수법입니다. 커널이 이 파일은 안전하군 하고 확인하는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 공격자가 그 파일을 아주 위험한 파일로 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커널은 속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작업을 진행하고 결국 큰일이 나는 거죠. 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 상태 때문에 보안에서는 검사와 사용을 한 번에 끝내는 원자적 연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컴퓨터가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커널은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멈추는 대신에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오류 코드를 앱에게 돌려줍니다. 어이, 너 권한이 부족해 라거나 이 주소는 틀렸어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셈이죠. 자,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의 시스템 콜이 거쳐가는 이 모든 과정은요, 결국 검증, 격리,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라는 여러 겹의 철저한 보안 장치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보안 설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칙들은 사실 수십 년 된 것들이거든요.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지금, 이 사용자와 커널 사이의 근본적인 보안 게이트는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까요?